여러분, 혹시 열기구를 타보고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 드디어 기회가 생겼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하늘 높이 안내할게요.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이요. 안 될 것도 없죠. 제 열기구는 특별한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주에 가깝게 날아갈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타세요. 우리는 막 이륙했고 평균 나무 높이 정도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무를 타고 킹콩 놀이를 했던 적 있나요? 옛날 생각나네요. 저기 우리 집이 보여요. 어쨌든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의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하이페리온 나무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삼나무는 높이가 116m입니다. 여기는 바람이 꽤 세군요. 하이페리온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세요. 정말 거대하네요. 자,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의 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킹다카는 높이가 127m에 이릅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죠.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사양할게요. 좋아요. 속도를 좀 낼게요. 343m의 높이에서 프랑스의 미오 구름다리 위를 날고 있습니다. 네, 다리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보다 3배나 더 높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네요. 어떻게 이 높이에서 자동차가 강풍에 날아가지 않고 다니는지 궁금하네요. 634m 상공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측탑인 도쿄 스카이트리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정말 많은 것이 보여요. 우리 집이 거의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마침내 역사상 가장 높은 건축물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높이는 830m인데 여기에서는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어지럼증이 나요. 우리는 이제 인간이 만든 높은 건축물들을 모두 지났고 자연의 세계로 접어듭니다. 첫 번째 경유지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엔젤 폭포로 높이가 979m입니다. 이곳이 영화 업에 영감을 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제 아셨죠? 다시 속도를 낼까요? 점화! 이게 뭐죠? 빗방울인가요? 우리가 비구름으로 곧장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잡으세요. 많이 흔들릴 거예요. 간신히 빠져나왔네요. 번개 봤어요? 방금 진짜 폭풍우 구름을 지나갔어요. 가장 무겁기 때문에 가장 낮게 걸려있는 구름이죠. 비구름은 거의 모든 높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운이 나빠서 1372m 상공에서 만나게 됐어요. 좋아요. 폭풍을 뒤로 하고 우리는 지금 1981m 상공에 있는데 주위가 온통 하얀 구름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곳이 가장 낮은 저군이 형성되는 곳인데 바로 그 사이를 통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비옷을 벗지 않는 게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하얀 솜털도 흠뻑 젖어 있는 상태랍니다. 드디어 구름에서 벗어나 맑은 하늘을 향해 꾸준히 올라갑니다. 약간 멈추기는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우나키아,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화산입니다. 높이가 해발 4205m에 이릅니다. 해발이라는 게 요점입니다. 진짜 바닥은 훨씬 더 아래 있고 실제 해저에서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무려 1210m에 달해서 가장 높은 화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수면에서부터의 높이만 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가 아니어도 마우나키아는 여전히 멋집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희박해지고 있어요. 느껴지나요? 높이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 높이에는 아직 공기가 충분해요. 기온은 제 취향에는 조금 쌀쌀하네요. 그건 그렇고 저기 있는 새들이 보이나요? 오리인가요? 저는 오리가 이렇게 높은 곳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요. 저희 집 근처 연못에는 많은 오리가 살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따르면 청동오리라는군요. 청동오리는 현재 우리가 날고 있는 고도까지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떼 바로 위 하늘에 안데스 콘도르가 보여요. 사냥하는 것 같네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높이 날아가도록 합시다. 또 구름이네요.
든든한 비옷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구름은 가장 높이 떠다니는 구름인데 약 7,620m 상공에서만 발생합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하늘에 얇고 하얀 시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건넜던 뭉게구름과는 완전히 다르죠. 더 높은 고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최대 18,300m 상공에서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고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에베레스트를 소개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에 도착한다면 우리는 해수면으로부터 8,848m 위치에 도달해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은 구름밖에 없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년 정상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열기구에서 한동안 볼 수 없는 육지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놀랄 준비를 하세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곧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기 오네요. 두루미예요. 두루미들은 말도 안 되는 높이로 비행을 하는데 1058m 상공까지 오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하네요. 하지만 매우 현명한 행동이기도 한데 이 높이에서는 천적인 독수리를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아름다운 새 무리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운이 나빠요. 피하세요. 천만 다행이네요. 1972m는 흔히 비행기의 최적 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는 1700m에서 12800m 사이를 운항합니다. 공기 저항과 밀도가 이 고도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그 고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잘 왔네요. 이젠 정말 우리 위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18,300m 상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구름층을 지나가고 있고 이 흰 구름을 벗어나면 우리는 대륙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고도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열대 지방에서 가장 높고 극지방에서 가장 낮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12,000m를 지났을 때 대륙권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권계면이라고 불리는 층에 있습니다. 아마 벌써 권계면임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조금 따뜻하거든요. 권계면은 대륙권과 성층권을 분리하는 층인데 이곳의 공기는 고도가 높아져도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계면에서 벗어나 성층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곳의 하늘은 지푸르고 열기구로 여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 열기구를 타고 비행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05년에 인도 출신의 한 남자가 21,290m까지 상승하여 세계 최고 고도 기록을 세웠고 그 후에 안전하게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깨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소용돌이 치는 구름, 푸른 바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너무 많아요. 즐거우셨나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